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배우시니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다시 이제 모였는데 그 바다자라님하고 양노리님하고 마이클님, 저는 공장장이고 저희가 이제 전국항 임낚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3번째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는 좀 다녀오셨어요? 네. 낚시는 다녀왔어요. 저는 5월달만 해도 지금 6번 출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5월달에. 뭐 5월 1일, 5월 5일, 아, 주말, 어저께 토요일, 일요일. 세 분 다 아마 낚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럼 차례대로 낚시 다녀오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서, 그걸 갔다 왔고,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 커가지고서, 성인이라 갔다 왔고, 뭐 주말, 저번 주 주말, 이번 주 주말 갔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조항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안 좋은 느낌? 예. 그리고 어저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여바닥을 간 거죠. 섬주변을 6도, 이파도 6도. 저는 어저께 6도 갔다가 왕선장님 그러더라고요. 네. 베이트 피시가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흘렸는데 5자 정도 딱 하는데 걔가 와 빵 때리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5자 한 마리 잡고 전화가 또 온 것 같아요. 산란트에서 좀 나온다. 한 11시 좀 넘어서. 그것도 산란트로 그냥 밥 먹고 있는데 막 날려갔죠. 근데 밥 국물이 막 날리고 막.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아주 천천히 가시자고 그랬더니만 나오니까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20분 흘렸나? 흘리자마자 8자, 7자, 6자, 그 다음에 다시 8자. 네, 그래서 왕 선장님이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펴가지고 그냥.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나왔고, 먼저 시간에 우리가 얘기 좀 했었던 그런 땅 때리는 입질, 그런 것도 어쨌든 받으셨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바다자라님은? 저는 5월 12일 날 가서 꽝을 쳤고요. 아, 창피해. 그리고 5월 14일 날? 14일 날 뭐 잠깐 이제 레저보트, 지인 레저보트 타고 가서 짬낙을 해서 2마리를 잡았습니다. 6자 중후반대 1마리하고 5자 중반대를 잡았고, 6자 중후반대는 이제 때리는 입질이 아니고 빨아들이는 흡입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 체증이 돼 있는데 흡입 입질을 받았고, 5자 중반은 진짜 전형적으로 광어 입질, 때리는 입질을 받아서 이렇게 랜딩을 했고, 12일 날을 갔을 때는 좀 조항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제 몇 마리가 이제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한 마리 잡으신 분이 여기 계시고. 같이 가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꽝치고. 그 14일 날 갔을 때는 제가 오후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짬낙을 한 건데, 오전 조항이 좀 좋았고, 오후가 이제 좀 조항이 떨어지는 조항인데도 물색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물색이 상당히 괜찮았고, 해가 쨍쨍했고, 그래서 워터멜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워터멜론 컬러,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썬베이트 워터멜론 컬러로 해서 입질을 2번 정도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색이 좋거나 좀 해가 쨍쨍하고 기상이 좋을 때는 좀 워터멜론 컬러를 이제 애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컬러 뭐 핑크나 뭐 레드펄 같은 것도 쓰는데, 물색이 좋다는 거는 뭐 너무 탁하지 않고 맑다는 거죠. 맑고. 네. 그런 상태에서 받았고, 5월 17일 날은 개인적으로 올해 낚시하면서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이렇게 갔고요. 조항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배에서 많은 마리수는 아닌데 이제 입질도 많이 받았었고,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제 떨구기도 했고, 이제 직장 동료랑 같이 가서 이제 꽝을 치면 안 되니까 직장 동료는 뒤쪽에 세우고 저는 이제 앞쪽에서 쓴 상태에서 저는 입질 한 번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다운샷을 3번 했던 친구가 4자, 5자, 6자 이제 다운샷을 2번째 하시는 이제 제 직장 상사가 7자, 8자를 이제 랜딩하는 상황이 됐고, 제 주변, 제 뒤쪽으로 이제 뭐 텐션 유지나 이런 것도 안 되는 이제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입질을 한 번씩 다 받고 이제 몇 마리 떨구시기도 하고, 그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바닥인 것 같다, 어망인 것 같다 하셨는데 결론은 이게 7자하고 8자로 이제 판매가 난 상태고 네, 그런 상태라 이제 좀 그래서 내가 이제 낚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활성도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슬랙라인을 길게 가다 보니까 광어가 이제 웜이나 이제 채비가 이제 질질 끌려서 또는 이제 정체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해서 물고 있다 보니까 코피 터트린다고 하잖아요. 안에까지 안에 삼켜가지고 이제 피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입질이 이제 예민하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너무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반성도 하고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낚시에서 좀 예기치 않게 그 초보자들이 조항이 좋을 때도 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월 초중순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무렵에는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잡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전동릴에다 뭐 뽕돌 40호 2개 달아가지고 물도 안 가면 한 80호를 긁어놨는데 뭐 다른 거 뭐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시고 뭐 간식 드시다가 올려보면 뭐 7자가 나오고 8자가 나오고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나는 입질도 못 받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 그 아까 말씀처럼 선두냐 뭐 선 중간이냐 선미냐 이런 위치적인 변수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그 좀 낚시 많이 한 분들은 잘 안 하는 패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엄청나게 뭐 흘린다든지 많이 흘린다든지 네, 기다린다든지 보통은 남의 줄이랑 채비랑 엉킬 수도 있고 뭐 되게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또 먹힐 때가 있고 좀 많이 당황스러워졌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바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한번 어떻게 흘려볼까 우리도 한번? 어저께 같은 경우도 형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형은 갈 때마다 입질을 뭐 2번, 3번씩 봤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진짜 왕 선장님도 바로 저는 중간에 됐거든요. 중간에 됐는데 왕 선장님이 제 걸 딱 보고 있다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했을 때 벌써 이 광어가 땅 때리더라고요. 땅 때려서 릴링을 3번 했는데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줄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느꼈던 게 이제 우리 그 바다자라님 삼촌분이 4년간 낚시를 하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재밌어서 오시는 건데 남영주에서 멀리 오시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 4년 만에 어저께 팔자를 처음 잡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코피 터진다고 이 지금 분홍색 웜이 이 목까지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디죠 여기 아감인가요? 아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그 정도까지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알았을 텐데 느낌을 전혀 이제 눈치채지 못하신 거네요. 그쵸. 먹었다는 거를. 그리고 그분이 제 옆에 있었는데 봤는데 릴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낚싯대가 점점 계속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바닥처럼 약간 좀 무겁게 됐는데 한 5-6번 릴링 하니까 그 다음에 낚싯대가 딱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왕 선장님이 마침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서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죠. 일단 약간 이제 초보자분이시니까 릴링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한 5분 정도까지 계속 그렇게 릴링을 했어요. 딱 올라오는데 거의 8자까지. 그러니까 그날도 같이 낚시를 하셨던 거네요? 저는 안 갔어요. 안 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촌들 오셔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패턴이, 근데 이제 그게 광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푹 삼켜가지고 뭐, 웜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광어가 이제 빵 때리고 입질을 느껴서 잡는 게 아니라 광어가 삼킨 상태에서 끌고 가니까 이제 뭐가 땡기네 하고 올려보니까 이게 어망인가 고기인가 이제 헷갈리다가 이제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거 고기다 아니면 뭐 선장님 히트유를 외쳐주던지 아니면 선장님들께서 보시고 그거 고기예요 천천히 감으세요 드랙 조절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굉장히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사실 패턴이 그날 많이 다르고 끝없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예기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날그날 이제 뭐 패턴은 많이 틀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은 바닥에서 웜 높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차.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으면은
높이 있는 것도 광어가 뛰어올라서 무는데 활성도가 낮을 때는 그렇게 높게까지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차를 바닥에서 짧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입질을 많이 받는 게 단차를 이렇게 기본적인 뭐 한 50cm를 준 상태에서 연날리잖아요. 연날리면은 웜이 거의 바닥에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못 봐. 물면은 광어가 높이 올라서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데 낮게 가니까 그냥 와서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돌과 웜이 이제 50cm 단차라고 그러면은 네. 거의 이 단차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질질 끌리면서 이제 봉돌은 저쪽 가 있고 이제 웜도 거의 바닥에 끌려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광어가 세게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덥석 무니까 거의 입질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여유줄을 많이 주는 게 아까 그 가셨던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낫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날의 패턴은 그걸 쓸 수 있는. 날씨가 안 좋고 뭐 물색이 흐리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패턴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패턴은 광어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웜이 위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강력하게 부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뛰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초보자분들이 낮게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팔자를 잡은 이제 아주머니도 이제 저는 맨 앞에 선수를 섰고 옆에 건너뛰어서 섰으니까 한 3m에서 한 4m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광어를 끌어올릴 때는 제 거 채비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상당히 날려주지 않았나. 그래 슬랙라인을 주다 보니까 광어가 이제 좀 팽팽하게 텐션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광어가 뭐 살짝 물었던 뭐 했던 간에 이게 입질이 바로 들어오면 여기서 요 상태에서 내가 로드만 조금 움직여 주더라도 이물감이 생겨서 뱉을 수도 있는데 숏바이트가 나오면 네, 요분들 같은 경우는 멀게 되잖아요. 그날도 이제 되잖아요. 낚시를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엉키고 많이 엉키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줄을 팽팽하게 줘라 이런 조언을 해드리면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허챔질을 많이 하세요. 입질이 아닌데 뽕돌이 가다가 뽕돌이 바닥을 콩콩콩콩 찍었다가 여가 이렇게 있으면 여를 땅 때리잖아요. 툭 하는 게 광어 입질인 줄 알고 거기서 허챔질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뽕돌이 돌을 때리는 느낌하고 광어가 탁 치는 입질하고를 구분을 하니까 챔질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여유줄을 주지 말고 팽팽히 하십시오 그러면 괜히 하는데 이게 아닌가 이런 헛짓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 이물감을 덜 느끼게 그 약간 팽팽하다 보면 이제 아까 바다사장님 말씀처럼 좀 숏바이트가 날 확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슬랙라인을 일부러 좀 주려고 하더라도 옆 사람과 채비 엉키는 게 이제 걱정돼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어떤 방법은 없나요? 주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단차를 더 많이 주세요. 단차를요? 네. 단차를 많이 주고 날리면은 이게 단차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색도 좋고 뭐 여건도 좋고 그러면 단차를 좀 높게 해주기도 하지만 물색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차를 낮게 주는 편이고요. 조류가 세든지 아니면 뭐 물색은 좋은데 뭐 조류가 세든지 하면 어차피 이렇게 날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비 자체가 타이트하게 줄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차를 좀 높게 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이제 뭐 거의 채비가 거의 사설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 1m 단차를 줬다 하더라도 실제 웜의 높이는 이제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류가 별로 없을 때는 이제 50cm의 단차를 주면 거의 그게 다 실제 바닥에서 단차를 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단차를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거나 이제 그런 건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좀 베이트 피시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날에는 될 수 있으면은 뽕돌하고 웜하고 차이를 좀 많이 주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웜이 좀 바닥에서 한참 많이 떠 있게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멸치대가 지나가는 걸 공격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날리면은 얘네들이 웜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위에 지나가는 베이트 피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뽕돌을 좀 무겁게 해서 단차를 높이 줘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서
그 광어 눈에 띌 수 있게. 그러니까 멸치를 보고 있는데 멸치보다 조금 더 낮게 가면은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이제 낚시 다녀오신 말씀 들어봤고, 그럼 뭐 요즘 그 쓰셨던 채비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로드는 네. 그 루어 팩토리사의 파이어버스터 M 버전을 쓰고 있고요. 길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긴 로드를 이제 후킹을 강하게 매기다 보면은 이제 제가 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로드 632 정도 1m 90에서 90한 5 사이 그 정도 로드를 선호하고요. 그날도 이제 파이어버스터 그 M 버전을 사용을 했고, 릴은 이제 코어가 TW 4.9, 기업이 4.9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합사는 여기 보이는 라인 시스템 1.5호 8합사를 사용했고요. 쇼크 리더는 이제 G7 20LB 20파운드짜리를 사용했고, 쇼크 리더는 이제 보빈을 이용해서 피알로트로 이제 처음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체결을 해서 썼고, 그 훅은 이제 뭐 스트레이트 훅 5호, 저는 이제 다미끼 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마 매듭으로해서 단천화 50 정도 이렇게 줘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바다다님하고 해서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저는 가마가츠 MH180 쓰고 있는데, MH180은 거의 하드대죠. 근데 챔질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훅이죠, 이게요. 네. 저는 이제 와이드 훅 쓰는데 여기 이제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빨간색을 썼어요. 빨간색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거기다 피를 실개찌렁이? 실개찌렁이? 빨간색이야? 그게 또 강화가 잘 좋대요. 바늘 색상이. 바늘 색상이. 색상이 이제 빨간색. 흑색상이. 그래서 저는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서도 되게 참 좋았어요. 뭐 뻗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 바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 그 다이치 바늘인가요? 네, 그거거든요. 빨간색 바늘 쓰는 게 몸에다 끼우면 베이트 피싱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그런 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서 빨간색 바늘 쓰는 아니 웜도 제대로 못 볼 텐데 피 흘리는 거. 내거 웜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다다니하고 저거는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반대예요, 보면. 패턴이 보면. 그래도 잘 안 맞아요. 이 형님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유식하지는 못해가지고 약간 무식해요. 무식해서 그냥 무식하게 좀 가긴 가는데, 근데 어쩔 때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게 왕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더 하고 그래요. 와, 어저께 토요일 날도 제가 숏바이트를 2번을 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거는 낚싯대가 MH180이 완전히 이게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숏바이트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비를 탔었는데, 제비오 그 선장님께서, 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저께도 또 역시나 또 털리니까 원장님이 공부 좀 보고 있어요. 공부 좀 더 하고 오시네. 근데 어쩔 때 보면 무식한 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용감하네. 용감하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채비를 그러면, 그러니까 낚싯대하고 릴하고 이제 합사하고 쇼크리더. 근데 쇼크리더는 그러면은 지금 쇼크리더가 쇼크리더에 그냥 바늘 묶어 쓰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채비 안 쓰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채비 안 기성 쓰시고. 채비는 네, 기성 채비 안 쓰시고. 씁니다. 사장님도 안 쓰시고. 저도 양면님도 손수 다 묶어서. 다 묶어서 하시고. 저는 뭐 전차 매듭 하고, 네. 뭐, 일단 바늘은 팔로우 매듭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팔로우 매듭 쓰고 그러는데. 팔로마 매듭. 네. 네. 전차 매듭은 단점이 그거잖아요. 이게. 로드 끝에 가이드 끝에 로드 걸리고 굵어져가지고. 네, 굵어서 약간. 매듭이 굵어서 탑가이드에 툭툭 걸리고. 근데 그게 몇 번 익숙해지면, 이 정도 좀 올라오겠다 생각하고 tok 치면 딱 그게 그 전차 매듭을 쓰면은 가이드 끝에 걸리면 가끔가다 고기가 걸은 상태에서 이게 걸리면은 이제 가끔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낚싯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면까지 길을 이제 한 발 정도만 주면 어차피 고기를 걸은 상태에서는 그 쇼크리더가 가이드를 통과를 안 하니까 그쵸. 저는 급할 때는 이제 전차 매듭 쓸 때는 그 정도 길이만 한 요 정도 한 발. 한 발 정도만 딱 주고 어차피 전차 매듭은 터지더라도 금방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인 이제 채비를 판매하는 건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채비를 빨리빨리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요새는 본인들이 이제 채비를 매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매시던지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보시면은 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쇼크리더를 좀 길게 매셔서 그게 바로바로 그냥 직결을 해서 쓰신 바늘까지 다 매시고요. 그렇죠. 7, 8m 정도 매갖고 가면 뭐 한 번 낚시하면 충분한. 그 채비를 그러면 그러니까 채비를 약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비에 대한 그럼 이야기를 좀 약간 집중해서 그럼 오늘 약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채비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채비에 대해서 한번 각자 쓰시는 방법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양놀이님은 어떤 채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쓰는 거는 와이드 속에 4호를 쓰고 있는데 지금 준비한 거는 5호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빨간색이고 예. 빨간색이고 이게 아까쯤에 이런 것처럼 피토한 색깔이요? 피 흘리는 색깔. 피를 토하면 죽어. 저는 이게 그 빨간 그 갯벌에 보면 갯벌 파다 보면 실개찌렁인데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강화가 좋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쓰고 있는데 일단 팔로우 매듭은요 이게 저는 인터넷 보고서도 많이 배웠는데 팔로마 매듭. 네, 팔로마 매듭인데 발을 귀 꽂는 것처럼 꽂아가지고서 이 차량이라 떨리네요. 자 보시면 단차 들어가는 높이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단차. 이게 제가 보기엔 한 60 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이걸 늘리면서 단차 조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서 뭐 길게 줘도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길게 됐네요. 그래서 묶어서 빼서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집어넣고 당겨서 당겨 들어오면 그리고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짧은 줄을 위에서 밑으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또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밑에서 위로. 근데 위에서 밑으로. 짧은 줄을 위에서 밑으로 한번 관통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늘을 이제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바늘, 이 하늘 쪽으로 바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매듭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냥 버림채비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봉돌을 좀 묶으려고 그러니까 봉돌도 가져야 되구나. 살짝 묶은 상태에서 살짝 묶은 상태에서 봉돌만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같이 뭐 바늘이 상당히 섰네 이것도. 많이 섰죠. 이게 하여튼 유명한 팔로마 매듭. 이게 팔로마 매듭. 예. 하시는 거.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이제 정매듭법이 이제 가장 다운샷 가장 기본적인 매듭법입니다. 가장 정통 매듭. 아주 유명한 팔로마 매듭이었고 베스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저걸로 쓰실 거예요 아마. 예. 베스에서 봤더라고요 이 방법이요. 베스에서도 다운샷 할 때는 거의 그 매듭법을 씁니다. 그걸로 하시는 거고 이렇게 목줄 길이 조절하는 거, 그런 단차. 거, 단차 조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짧은 게 바늘귀를 하늘에서부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설명했는데 꼭 대부분 밑에서 위로 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되게 안 쓴대요. 바늘이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위에서 거. 아래로. 그렇게 하고 그 바다사라님은 어떻게 쓰세요? 팔로마 매듭도 쓰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직결 매듭을 쓰는데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양놀이님하고는 다르게 스트레이트 훅 5호를 사용합니다. 그 팔로마 매듭은 양놀이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쪽 라인 쪽에서 내려온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라인 끝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을 시켜줍니다. 이것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좀 잡아주시죠. 관통을 시킨 상태에서 뭐 단차는 뭐 이렇게 뭐 50이든 60이든 원하는 단차를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밑에를 잡습니다. 잡고 우리 흔히 이제 봉돌
이제 매듯이 이렇게 꼬아줍니다. 4바퀴에서 5바퀴 정도 꼬아준 상태에서 요 라인 끝을 요 밑에 생긴 원 쪽에 관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쭉 뺀 상태에서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주고요. 팔로마 매듭과 동일하게 바늘을 세워주기 위해서 라인 끝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꽈배기 매듭? 예, 제 개인적으로 꽈배기 매듭이라고 하고요. 저희 삼촌들도 낚시를 시작하시는데 팔로마 매듭을 알려드려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요 매듭은 좀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팔로마를 맸을 경우에 광어를 이제 좀 몇 마리 잡고 나면 좀 헐거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요 매듭은 그런 느낌을 덜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2가지 매듭을 사용하지만 요 매듭을 선호합니다. 저 처음 보는데 한번 나중에 연습해 봐야겠네요. 그런 꽈배기 매듭 있었고, 그 마이클님은 네, 이제 저는 채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게 지금 하야부사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그런 채비거든요. 일반적인 우리 팔로마 매듭이나 이런 매듭들을 했을 때 그 훅이 이제 많이 안 쓴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하야부사에서 새로 나온 채비인데 예, 훅이 이렇게 그 뽕돌을 달면은 훅이 이렇게 딱 서요. 이 상태에서 웜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은 훅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웜을 한번 달아보세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그 매듭 방법이 아까 뭐 스넬 로트인가? 스넬 로트. 예. 이게 지금 하야부사 채비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게 그 매듭이 특이하다는 거를 지금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끼면은 예, 딱 뽕돌이 달았을 때 웜이 이렇게 쓰죠. 좀 약간 수평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야부사 얘기로는 일반 팔로마 매듭 같은 경우는 웜을 달아도 이렇게 다 웜을 달았을 때 이 정도로 숙여지는데 이제 자기들 거는 스넬 로트라서 평소에는 이렇게 돼 있다 웜 다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된다는 거. 좀 영업하시는 분께 저도 한번 설명 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의외로 매듭법은 되게 간단해요. 매듭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매듭을 어떻게 했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훅 포인트가 위를 향하게 한 상태에서 라인을 원하는 길이만큼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시고 얘를 여기서 바로 감는 게 아니고 여기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감으세요. 한 5바퀴 정도. 네, 5바퀴를 감고 나면은 아까 잡았던 부분에 원이 생겨요. 이 원 부분에다가 이 라인을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잡아당기시고요. 우리 그 농어 그 외술집이 바늘 매듯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 매주시면은 이 지금 거의 그 바늘 귀를 빼고 나머지 지금 매듭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인을 돌리셔서 맞추세요. 수평을 맞추시고, 이 상태에서 이 그 바늘 들어가는 줄을 원줄에 매는 게 아니고 저 채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그 뽕돌 다는 줄을 밑으로 빼셔서 여기다 도래를 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밀어놓고 바늘 귀가 있으니까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해놓으시면은 채비 달면 이렇게 쓰죠. 웜을 달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반드시. 이건 더 썼네. 예. 너무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웜을 달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웜 무게.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 바늘기를 통과한 이 줄이 지렛대처럼 눌러주는 거네.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웜을 달아도 액션도 잘 나오는 그렇죠. 여기 액션 자체도 뽕돌 쪽에서 얘를 눌러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그런 스타일로 지금 만드는. 아니, 지금 이게 일본 회사에서 나온 광어다우쇼 처음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야부사 직원들이 작년에 와가지고 한국에 자기들은 광어다운샷을 안 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배 타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매듭법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 시키려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실제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한번 좀 써봐 주시고. 제가 오늘 한번 가져가서 다음 주에 가니까 네. 또 1박 2일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니까 써보고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봐요. 하야부사께 조금 틀린 게 일반적인 다미끼 훅이나 이런 훅들을 보면은 훅 키퍼가 이렇게 훅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보시죠, 미늘같이. 같은 금속 예. 재질로. 예. 근데 그렇죠. 좀 그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웜키퍼. 예. 이제 웜키퍼가 이제 예. 그 광어가 있는데. 땡기거나 그랬을 때 좀 쉽게 좀 잘 빠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낚싯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웜키퍼가 네, 웜키퍼가 돌출이 큽니다. 예. 크게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웜을 쬐을 때 네. 뒤에서 웜을 당겨도 웜이 쉽게 벗겨지질 않아요. 바늘 그럴 것 같이 자체적에서.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본 채비보다 좀 웜의 손실이나 이런 게 좀 덜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비싸니까 이거 아마 2개 들어서 좀 비쌀 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늘 회사니까 하야부사가 네. 바늘이 좀 끝이 좋겠죠. 아마 저기보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낚싯대로 이렇게 액션은 잘 나오겠는데. 위로 당기기만 해도 액션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닥을 찍고 그냥 흔들어만 줘도 액션은 자연스럽게 나올 그런 그렇구나. 체육법이에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팔로마 매듭하고 일명 꽈배기 매듭하고 이런 스넬로트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 채비를 이렇게 묶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존 기성 채비 사용하기도 하는데 채비 할 때 뭐 어떻게 뭐 주의할 점이나 좀 뭐 팁이나 뭐 그런 것 좀 알려주실 거 없으세요? 아니면 본인 어떻게 쓰신다라든지 그 주의할 점이 주의할 점이라기 아니면은 뭐 채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 해볼까요? 뭐 단차 우선 그러면 단차는 나는 어떨 때 이렇게 준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이 빠르면 네. 단차를 높이 주는 건 맞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보통 한 50 정도 줍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50cm. 네, 50cm 주는데. 그리고 이제 바늘에서부터 뽕돌까지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예. 50cm.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줬는데 가서 보니까 물색이 흐린 거예요. 물은 빠른데도 물색이 흐려요. 네. 오늘 뭐 전날에 뭐 비가 와가지고서 아니면 뭐 어떤 뭐 원인 때문에 물이 탁할 때 탁해지면 높이 두면 안 보이니까 좀 더 낮춰가지고 50보다 더 낮춰서 예를 들어서 20 정도 20까지도 네. 굉장히 붙이는 거네요. 네. 어떤 분은 거의 뽕돌 바로 위까지만 한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저는 보통 항상 50을 줬어요. 50을. 50 정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50에서 60 정도 주고요. 물색이 탁하고 물이 안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20, 15까지도 내리고 물이 잘 가고 뭐 물색이 좋다 그러면 80에서 90까지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변형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 5, 6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이 탁할 때 또 조류가 천천히 갈 때 더 낮추고 네. 조류가 빠르거나 물색이 맑을 때 네. 잘 웜을 잘 볼 수 있을 네. 때 8, 90까지도 늘리고 그 단차 자체를 높게 주면 이제 입질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오죠. 그런 이제 장점도 있고 하니까. 아 높게 주면. 네. 그럼 왜 그렇죠? 체중을 달아서 이제 뛰는 높이 자체가 뛰는 높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가속을 붙여서 와서 단 한 방에 공격을 세게 하기 때문에 입질이 세게 느껴지죠. 그런 땅 하는 강력한 입질이 있을 수가 있구나. 광어가 참 무식한 고기예요. 이빨도 진짜 험악하게 생겼고. 근데 그 무식한 고기한테 지는 우리는 뭐냐고. 공부를 더 하고 와야 돼요. 항상 공부를 더 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베스 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베스를 10마리를 잡았으면은 물속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베스가 있다. 활성도가 좋은 고기들이 먼저 입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안 잡힌다고 해서 막 실망할 게 아니고 안 잡히는 건 거기 있는 고기들이 활성도가 안 좋은 거니까 거기 있는 고기 중에서 활성도가 좋은 고기들을 이제 골라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성채비 쓰시는 분들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뭐 하야부사 이제 스넬로트는 이제 매듭이 지어진 상태인데 가끔가다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그 기성채비를 사갖고 오셨는데 보면 여기 편납이라고 하나요? 찝어져 있는 것들 이런 채비들이 있어요. 저렴한 채비들은. 근데 그거는 광어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한번 이제 퍼덕하면 이제 바늘이 쓸리면서 이제 터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아, 편납이 아니라 저기 그 슬립을 물리는 슬립으로 매듭이 아니고 이제 슬립으로 집어넣은 거. 집어넣은 그런 채비는 대강어 시즌에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초보인 뭐 저희 삼촌들도 이제 쇼크리더를 이제 직접 매서 쓰시거든요. 직접 매서 쓰시는데 쇼크리더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빈을 이용해서 이제 배가 나가기 전에 한 7, 8m 정도를 매갖고 가서 쓰고요. 그럼 터지면은 이제 바늘 쪽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런 바늘을 또 다시 묶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급할 때는 저도 이제 보빈 이용하면 시간이 좀 전차 매듭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차 매듭을 매는데 전차 매듭을 매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합사하고 쇼크리더하고 연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쇼크리더인데 예, 주황색 줄이 합사. 두 개를 이제 교차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준 상태에서 쇼크리더 줄을 이렇게 원을 말아줍니다. 네. 원을 말아준 상태에서 요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5번에서 6번 정도 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요번에는 합사 쪽을 잡으셔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원을 만들어 주시고 요 안에서 한 5번 정도를 매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기를 안 했는데 쇼크리더를 멜 때는 이제 열에 의해서 라인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물기가 있으면 좀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침을 많이 바릅니다. 그래 침을 많이 바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두 라인을 이렇게 당기면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거고 요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흔히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이게 매듭 자체가 보빈으로 면 이제 피알로트보다 매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로드 자체에서 이제 가이드 1번 가이드 자체가 그 홀이 작은 경우에는 매듭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매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줄 때는 한 요 정도 한 발 정도 이렇게 주고 요 상태에서는 광어가 이제 수면에 있어도 유선배를 탔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가이드 끝까지 올라오진 않거든요. 매듭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 이제 매듭이 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 간섭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목줄 길이를 그 한 발, 네, 한 발. 대개 1.5m 양팔 벌렸을 때,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주면은 그 이런 매듭이 탑 가이드를 간섭하는 거를 이제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 낚싯대 길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 길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자체 보면 여기를 짧게 끊은 다음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라이터로 이제 지지시는데 제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가이드 간섭이 좀 길게 정도 여유줄을 남겨주면 요 정도 남겨주면 가이드 간섭을 걸림이 좀 덜했어요.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요. 이게 합사 1.55 들어가고 이 올라온 줄이 이제 쇼크리더잖아요. 합사 1.5가 들어가면 쇼크리더는 20파운드예요. 그럼 강도도 세고 두께도 굵다 보니까 짧아진 상태에서 이게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이드 간섭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꺾이면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간섭이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는 이제 전차 매듭을 이제 쓰실 때는 매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이드 손상을 이제 강제로 하면 가이드 손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봤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좀 쓰실 필요성이 있을 거. 전차 매듭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잘라주는 게 이게 접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덜 걸린다는 그 매듭에서 걸린다기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통과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전차 매듭.
거의 이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FC 노트는 보빈도 있어야 되고 미리 또 해가야 되고 약간 배에서 하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보빈으로 하면 7, 8m 정도 매가면요. 그 쇼크리더하고 연결 부위, 노트 연결 부위에서 터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 그 전체 1m, 1.5m 정도, 한 발 정도 쇼크리더 묶어놓으면 이제 몇 번 터지더라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고. 네.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쓰시는 이제 그 방법이죠. 예. 잘 안 보이시면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킹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후킹만 더 공부를 하면은 광어는 제가 보기엔 완벽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거 보고 배우시니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도 유튜브예요. 그러네요. 좀 더 굵은 줄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잘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공부하라는 말씀 들으시는 거죠? 더 해야 돼요, 진짜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낚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몇 번 연습해보고 하시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채비를 이제 사서 쓰시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도 이제 절감이 되고 자기의 이제 채비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자기가 이제 채비를 만든다는 신뢰감도 생기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정도 연습 한번 해보시면. 네, 매듭 좀 연습해서 가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일단 제가 5월 12일 날 그 양노림님과 함께 이제 전곡항에 이제 왕선자모죠. 대강호 다운샷을 다녀왔고요. 이날 좀 조항은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조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선장님이 입질 패턴 파악한다고 잠깐 이제 낚시를 담근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제 액션캠에 잡히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서로 웃고 떠들고 이제 즐겁죠. 이렇게 꼭 입질은 딴짓할 때 들어와요. 보시죠. 탁! 이제 입질이 들어온 상황이고 선장님께서 이제 랜딩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뜰채질을 해주러 달려갔습니다. 뜰채질도 잘해야 돼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텐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제 감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드랙 조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이게 텐션이 풀려버리면 광어가 이제 떨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뜰채질을 해줄 때는 이제 좀 낚시를 하신 분들은 머리를 뜰채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면 이제 꼬리 쪽부터 이제 뜰채질을 떠주게 되면 요게 이제 광어가 이제 배치기 해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리를 돌려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지금 전곡항 왕선장호 타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바다자라님은 하고 계시고 이제 원체 안 나오니까 선장님이 직접 잠깐 이제 낚싯대 담근 사이에 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입질 들어온 장면이 잡힌 건데 거기 다시 한 번만 잠깐 봐주실래요? 너무 맨 뒤쪽 낚싯대인 것 같은데 영상에 그죠? 여기가 알겠다. 지금 여기부터 요 낚싯대입니다. 요 낚싯대. 그 낚싯대? 아니 그 다음 낚싯대잖아요. 그렇죠. 요분 요 옆에 그분의 오른쪽 낚싯대. 거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틀어봐 주시고. 네. 이제 입질은 항상 너무 좀 전에 그 낚싯대. 요 낚싯대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선장님이 약간 다른 이야기 하는 도중에 입질 들어온 장면이죠. 네, 이제 선장님 낚싯대 약간 놓고 들고 있는데 요 낚싯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톡 치네요, 방금. 이제 방금 톡 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후킹한 거고 강하게 이제 후킹을 해주신 거죠. 이제 바다자리님은 뜰채질 하러 가는 거고 선장님이 좀 좋아서 낚고 계시는 부분.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선장님 보시면은 로드를 들고 있는데 펌핑을 안 하세요. 그냥 옆구리에 끼고 그냥 계속 감으시잖아요. 펌핑이 들었다 냈다가 펌핑이라는 거죠. 그렇죠. 펌핑을 잘못하면은 이제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하실 때 이제 로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텐션 유지하면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초보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었다가 그냥 낚싯대를 놔버려요. 그러면 슬랙 라인이 생기면서 고기 털릴 확률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펌핑을 하면 안 되는 거, 꾸준히 그냥. 예, 감아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텐션 유지도 있고, 이제 후킹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요. 보시면. 이제 무의식 중에도 이제 딴짓하다, 입질은 항상 딴짓할 때 들어오니까 무의식 중에도 로드로 올라가시는 거 보면 때리죠? 이제 후킹 자체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을 이제 광어 밑턱에다 이제 후킹을 세게 해서 박아주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반사적으로 거의 뭐 리액션 바이트처럼 선장님이 이거는 이제 드랩 조절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제가 나갔을 경우에도 몇 분이 터뜨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릴로 이번에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 2마리를 건져봤는데 이 릴로 이 드랙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랙을 이제 기존에는 드랙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후킹을 하고 한 서너 바퀴를 감아준 상태에서 드랙을 조절하는데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드랙을 이제 적당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후킹을 하고 이제 낚시를 했는데요. 보통 초보분들이 드랙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하면 광어가 힘을 쓰면서 큰 고기는 이제 터지거든요. 그래서 선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할 때 이제 드랙을 이제 풀어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이렇게 당겨 보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너무 풀렸고.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적당하게 이제 당겨지는 힘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후킹을 하시면 초보분들은 이제 후킹을 하신 상태에서 드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줘서 풀릴 정도의 이제 드랙을 풀어놓으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뭐 1, 2kg라든지 뭐 2, 3kg라든지 이게 릴의 한개 드랙력이 뭐 5, 6kg, 7, 8kg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뽑았을 때 뽑아질 정도로 손으로 적당한 힘을 줬을 때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너무 풀어놓은 상태에서 감으면은 이제 고기가 안 올라오겠죠. 이제 헛돌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맨날 꽝만 치다가 첫 마술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은 그 지인 내조포트를 이용해서 나갔고요. 이날 이제 나갈 만한 건 없었는데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강제 징집이 됐죠. 이제 고기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나간 상태고. 날씨도 좋네요. 날씨도 좋고 이제 물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해도 떴고. 근데 단지 흠이라면 이제 조류 방향과 바람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대각선을 이제 배가 흘러가는 이제 짝조류 상황이었었고요.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날도 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로드가 이제 살짝 이제 움직이고 때리는 입질 자체는 이제 빵 때리는 입질은 아니었었고요. 흡입해가는 이제 입질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강하게 후킹을 하는 상태에서 랜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상당히 또 강한 챔질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앉아있으니까. 앉아 계시다가. 만약 서 있었으면 또 영상 찍을 때 딱 보였을 텐데. 네, 좀 안 보였어요. 입질 들어오는 건, 그죠? 못 잡을 줄 알고 힘들게 쉬어가면서 그래서 이날 이제 2번의 입질을 받았고 2번 이제 2마리를 이제 랜딩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사이즈는 한 60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사이즈. 마찬가지로 펌핑 없이 꾸준하게 릴링만으로. 네, 그 텐션 유지를 좀 신경을 썼고요. 그 뜰채 뜨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좀 전에. 예, 그거 한번 뜰채 잘 떠야 된다라는 거. 낚시하는 어차피 뜰채질은 선장님들이 해주시니까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광어의 머리를 뜰채 방향으로 돌려서 스무스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네, 그렇게. 저거 잘 안 되면 막 화내는 선장님들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뭐 선장님들이 광어 머리를 때리는 수가 발생을 하죠. 저번에 예전에 셰프님이 한번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망이 터졌다 그러던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공개적으로. 망이 터지고 왜 망이 터졌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영상인데, 이날 2마리를 잡았는데, 이날에
요 사이즈는 크지 않고 한 5자 중반 사이즈 이렇게. 바다 좋네요. 네, 물색이 상당히 저기 좋았어요.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파도인데 정목항에서 이파도까지 25분, 30분이면 가니까. 딱 보면 아시는구나. 너무 이날 이제 제가 두 번째 광어를 잡고 나서 이날에 이제 무슨 새를 웜으로 잡았다 이제 같이 탄 동승자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죠. 툭 했네. 네, 요거는 이제 좀 5자 중반이었는데 때리는 입질이었어요. 보이네요, 네, 이건. 때리는 입질이었어요. 서서 찍으셨나 보다. 때리는 입질 어쨌든. 앉아서 훅킥을 한 다음에 놀래서 일어나서 잡았습니다. 주로 앉아서 하시는 걸로. 네. 이거 보이시죠? 좀 이제 여기 상태에서 좀 드랙이 좀 강하게 먹혔기 때문에 좀 혹시나 힘을 상황이라 드랙을 조금 조정을 해줬고요. 드랙을 살짝 풀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또 터질까봐. 그렇죠. 귀한 고기인데. 잡기보다 입질 받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 5자 중반. 무사히 뜰채로 안착. 네. 중요한 건 저 고기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어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워터멜론 컬러를 공유했다는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저 뜰채를 떠주신 분, 그분은 이제 이 이후에 70 후반 8자에 가까운 이제 광어를 워터멜론 색상으로 잡아냈습니다. 전날 워터멜론이 좋았네요. 네. 해도 뜨고 물색도 좋고. 좋았고 그런 상태였어요. 재밌네요. 역시 역시 잡아내시네요. 입질이 들어오면 반타작일 것 같은데 입질을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이제 2마리 입질을 받아서 2마리 다 랜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많이 가도요. 뭐 전부 다 잡는데 저희 목표는 뭐 8자, 9자가 목표니까 5자, 6자는 기본적으로 잡죠. 당연히 잡는데 잡았다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저희는. 그래요? 8자 이상 잡아줘야 잡았구나. 5자, 6자를 가지고 굳이 뭐 영상까지. 네, 그럼 내 생각은 좀 쪽팔리고요. 왜 욕하는 거야 지금? 나도 한번 해봐. 아니, 선장님들이 얘기가 많던데. 양놀이님은 그 기록을 언제쯤 깨실 것 같으세요? 제가 작년에 84를 잡았으니까 올해는 9자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안 나온다.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영상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영흥도에서 배들이 많이 왔어요. 뭐 영흥도 배들 진짜 유명한 배들이 많이 왔는데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영흥도 배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인터넷에다가 줄기찾기에다가 영흥도에 제일 잘 나가는 선사들만 배만 해놨거든요. 그럼 오늘 조항을 다 보거든요. 어저께도 영흥도 쪽은 조항이 그나마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게 이유가 지금 대강어 지금 그 포인트 현재 나오는 기준으로 봐서 포인트를 한 3군데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목항 앞바다 쪽에 이제 대강어 산란터,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월도 북방에 있는 로켓 포인트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자월도 북쪽에 있는 모래풀등이 있습니다. 뻘하고 섞여 있는 그쪽 천태지역, 그리고 팔미도 이제 서쪽 그쪽에서 이제 저기가 그 대강어 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인천권하고 영흥배들은 지금 팔미도나 그 자월도 북방 포인트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거리상의 이유로 이제 정곡항 배들은 이제 정곡항 앞에 이제 산란터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제 영흥권이나 이제 그쪽 인천권 이제 배들이 이제 조항이 좋았던 게 요쪽이 이제 정곡항 요 앞에 산란터는 골조류를 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사리 물발에는 낚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조류가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팔미도나 요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조건의 물때에 물이 광어 낚시하기에 딱 좋게끔 적당히 흘러갑니다. 근데 무심을 때나 이제 물이 죽으면서 조금 물때가 되면 팔미도 그쪽이 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 배들이 이쪽 정목항 앞으로 산란터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물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곡항 쪽 상황 잘 들었고요. 영흥도 배들 조항이라든지. 그러면 또 세 분 낚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어도 없는 걸로. 있어도 계속 가야죠. 가지고 있어도 양놀이님도 타실 계획이고.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라 해야 되나요? 언제죠? 토요일 일요일 날 다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물때가 한 객기 대객기인가요? 네. 안 나올 거예요. 날씨도 좋고 하는데 또 안 나온다는데 나올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나오고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럼 나 대박 치겠네? 그럴듯하네. 네. 다음 주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또 낚시하시고 또 이야기 더 이어가는 걸로 하고 뭐 오늘 영상하고 해서 잘 봤는데 또 낚시하신 영상 있으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교환도 되고 정보 네, 공유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뭐 이제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